아니 왜? 그러니까 아. 억울하다. 아.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당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다시 출연하신 거죠?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 7월에 찍었으니까 아마 작년 딱 요맘때였거든요. 그때 차종은 건 K5. 네, K5 타다가 음. 그 영상 찍고 2, 3주인가 있다가 차량을 처분했었어요, 사실. 처분하고 나서 반년 정도 원래 대학생이니까 차 안 타겠다 생각을 하고 안 타려고 뚜벅이 생활을 했는데 차 타다가 안 타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치. 학교도 좀 가깝지도 제가 또 학교도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반년 뚜벅이 하다가 그때 동안 알바하면서 돈 모아는 농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 소개 한번 좀 시켜주셔야죠. 연식 차량명 등록. 일단은 21년식이고요. 네. 320i인데 블랙스투 에디션이라고 우리나라에 100대만 있는 한정판 차량이긴 한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320i 일단 M100 그쵸? 네, M100. 블랙스투 에디션. 네네. 이 차량은 이제 한정판, 이제 장기 렌트만 나오는 차량이죠. 네,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블랙스투가 520i도요. 근데 520i 블랙스투는 법인차로만 출고가 가능하고 320i는 장기 렌트만 출고가 가능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블랙스투라고 말을 하면 법인차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사실. 좀 서운하겠다. 저는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에. 네, 맞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아버지 법인 그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건 아니고 제가 선항해서 하거든요. 320i는 블랙스투가 장기 렌트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건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매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매번 이제 그런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렇죠? 굳이 저는 에디션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어차피 그냥 이거 필 뭐야 바꾼 거예요. 이러면 이거 필 에디션이랑 순정이에요. 그때만 얘기하고요. 처음에만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네네. 그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거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시죠? 한 달 조금 남았어요. 중고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주행한 키로수는요? 제가 51,000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54,000이거든요. 51,000에서 가져와서 54,000? 3,000km 탄 거네. 그쵸? 54,700이니까 거의 5,000 탄 거죠. 거의 4,000 탄 거죠. 한 4,000km 정도 네. 탔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K5 그쵸? 네네.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BMW. 왜냐면 근데 차가 굉장히 네네. 또 많잖아요, 선택지가. 이 그쵸. 차량 사실 많이 저는 봐요. BMW 옛날에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좋아했는데 이번에 제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뭐 대학생이고 이러니까 굳이 BMW 유지비도 생각을 했어야 됐으니까 아반떼 N도 받고 왜냐면 K5가 저는 튜닝도 하고 이래서 좀 재밌게 탔지만 솔직히 해서 재밌는 차는 아니었거든요, K5가. 근데 이제 아반떼 펑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튜닝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냥 아반떼 N도 봤었고 그 다음에 그냥 아싸리 편한 차를 타자. 셀토스도 봤고요. 그 다음에 미니 컨버도 봤고요. 많이 봤네. 근데 일단 벤츠랑 아우디는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라 그 두 개는 안 받고 거의 BMW 안에서 뭐 이거 사실 이 차 사기 전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진짜로. 처음에 신차로 3 시리즈 계약을 했었다가 취소를 하고 1 시리즈를 계약을 했었어요. 120i를 계약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취소하고 또 중고로 이거를 어쨌든 간에
3 시리즈가 원래 드림카였어가지고 3 시리즈가 원래 드림카? 부모 집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요거 블랙스투 말고도 다른 것도 좀 있었을 거 아니겠죠? 아, 사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400, 500 나와서 그냥 장기 렌트를 타고 이번 차는 다음 차는 이제 나이 좀 차면은 실제 뽑을 생각을 했는데 BMW 장기 렌트 솔직히 많이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리스가 많고 렌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치. 신차를 렌트를 끊기에는 비싸고 3 시리즈 못 사요. 1 시리즈 샀어야 됐고 2 시리즈 장기 렌트 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 시리즈가 엔트리급인데 장기 렌트 타면 좀 주변에서 좀 많이 뭐 카푸어네 뭐네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장기 렌트를 승계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막 다 봤는데 뭐 있더라도 만 26세 이상 만 21세 이상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다가 엔카를 딱 봤는데 솔직히 선택지가 없었던 게 엠팩 중에서 가솔린은 얘밖에 없었어요. 럭셔리거나 아니면 디젤. 제가 디젤은 진짜 싫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의도하고 샀던 건 아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장기 렌트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얘밖에 없었죠. 가솔린의 엠팩은. 자 그렇다면은 차량 금액인데 장기 렌트 어떤 조건으로 해서 좀 받으신 건지. 전차주분 조건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냥 네. 그 조건 그대로 승계를 받은 거고 제가 조건 변경하거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한 달 납입금이 79만 원이고요. 여기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전차주분한테 이게 사실 이 차가 인기가 좀 많았어요.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줄을 서 있었고 이랬는데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전차주분 전화를 드려서 이제 다른 분이 근데 거기에 엔카에 올라갔던 금액이 200인가 250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인수금? 그러니까 인수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상대방은 인도금 줘야 되는 돈. 그게 250인가로 돼 있었는데 누가 300을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차를 너무 원하니까 350이든 400이든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350인가 인수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36개월, 3년 남았어요. 3년? 32개월 남았거든요. 32개월. 그거 내고 또 이제 인수할 때 또 돈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인수를 해야 되나 반납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키로수가 좀 많아서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오버할 것 같아요. 오늘. 조건을. 네. 지금 인수를 저는 하고 싶긴 한데 인수금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단가가 좀 많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는 걸로. 자, 연료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가솔린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고급유 넣고 있어요. 고급유? 어차피 이게 원래 20i 엔진이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또 제가 또 비머 브레이크 여기 스티커도 있는데 네. 비머 브레이크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가 15만 명이에요 회원이. 우리나라 제일 큰 BMW 카페인데 여기서 이제 회원들한테 이런 카드를 주거든요. 이게 오일뱅크에서 지정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걸 쓰면 또 30원씩 할인되거든요. 적립도 2배로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 카드 쓰면은 저희 집 앞에 고급유가 169인 데가 있어서 싸다. 169에다 이거까지 쓰면은 30원 더 할인 되니까 그거 일반유랑 큰 차이가 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만 일부러 가고 네, 계속 고급유만 넣고 있어요. 일반유 넣어본 적은 없죠? 딱 한 번 넣어봤어요. 근데 차이 좀 느껴요? 연비가 덜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네. 연비 차이가 좀 제가 밟고 다니진 않아서 출력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연비가 확실히 좀 덜 나오더라고요. 한 몇 정도 차이 나요? 이게 지금도 9.6이 찍혀있고 연비가 일반유 넣었을 때 한 몇 정도? 고급유 만땅 채웠을 때 하나도 안 막힐 때 시내에서 15, 14 나왔거든요. 15, 14? 네. 14, 15 나왔는데 고급유 일본이 넣으니까 한 12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1, 똑같이 12. 주행을 했는데 네. 확실히 다르구나. 자 그렇다면 고급유 기준으로 만땅 비용 한 얼마 들어가나요? 9만원, 89,000원? 그때 이게 3 시리즈 같은 경우 320i 같은 경우는 90km 남았을 때 엔코블이 들어와요. 딱 주유소 가고 있는 주유소 바로 앞에서 90km 경고등이 떠서 주유소 바로 주유소 가고 있던 길이어서 바로 만땅을 채웠는데 89,000원? 그 정도, 9만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몇백 킬로 탄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운전 중이라 지금 못 봐서 네네네.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으로 630? 600 얼마야 돼? 실제로도 그렇게 타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 400밖에 못 탔어요. 실제로는? 네, 제가 막히는 시간에만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막히는 시간에만. 네. 시내 연비는 한 몇 정도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13, 12가 그거는 고속 연비 시내였어요. 그게 근데 13, 14 시내였다고? 웃긴 게 그때 딱 찍고 바로
바로 떨어졌어요. 어? 14를 찍고 바로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은 고속 연비는 네. 한 몇 정도 나와요? 제가 이걸 타고 지금 장거리를 제일 멀리까지 가본 게 청주거든요. 네. 청주 갈 때 반자율 주행이 없는 모델이라 네. 제가 원래 반자율에 익숙해져 있는 몸인데 발컨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네. 제가 원래 발컨이라는 걸 할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발컨 했을 때 네. 그때 연비가 18, 19? 네. 18, 19? 야. 좀 더 이제 연비 운전 열심히 하고 좀 더 발컨 여기다 차 세워도 아 여기 말고 네네. 조금 더 발컨을 열심히 하고 음. 조금 더 거리를 멀리 갔으면 20은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조금 더 몰라요 20. 아 근데 신연비 되게 잘 나온다.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버지도 20D를 사라 그치. 대학생이니까 네. 사실 원래 생각했을 때 330E를 사고 싶거든요. 330E가 플러그인이라서 70km까지는 전기로만 가요. 그리고 출력도 200마력 중반 나와서 재밌고 밟을 때 맘대로 나가고 연비 주행할 때 연비가 또 30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330E를 사고 싶은데 이제 매물도 없고 이래서 이걸 사게 된 건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 어떡하지 연비 안 좋아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뭐 이 정도 사실 올 때도 막혀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 찍혀있고 연비 지금 몇 9.6이거든요 9.6 정도? 막혔는데 9.6?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한 달 동안 유지비죠. 유효비로만 한 어느 정도 나갔네? 한 4,000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만땅을 넣고 네. 고급유로 네.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서 어제 15,000원만 넣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네. 진짜 잘 타면 그 정도고 조금 못하면은 일주일에 15만원? 그 정도? 네. 15만원. 네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아 외관 너무 이쁘. 저는 일단은 네. 이게 전차주분이 340i 룩을 해놓으셨어요. 네네네. 원래 이 정도까지는 플렉이 안 나오는데 원래 이 정도까지 외관이 이쁘진 않은데 아, 룩으로 또 하신 거구나. 전차주분이 해주셨는데 네. 솔직히 약간 아쉬운 것도 혹시 있긴 해요. 저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레이저 라이트가 원래 들어가는데 340이든 320 투어링에도 레이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340i는 레이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레이저가 빠져있어요. 320만도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옵션이. 그래서 블랙스트는 다 빠진 거죠? 블랙스트라서 빠진 게 아니라 이거는 20년식인가 9년인가 20년식까지만 레이저가 있고 그 다음 년식 320에 레이저 자체가 아예 삭제가 돼서 솔직히 레이저가 지금 앞에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예. 따마를 켜야 되는데 오토하이빔이 또 안 돼요. 수동으로 껐다 껐다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전에 타는 K5는 이러지 않았는데 또 이게 원래 안개등이 있는데 네. 전사님이 340i를 끼시면서 안개등을 삭제를 시켜줘가지고 네. 안개 끼면 진짜 앞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안개 끼면? 비 오는 날, 비 아. 많이 오는 날 장마 시즌이잖아요. 네. 그런 단점이 좀 그것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연식별 그러면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아니 그냥 레이저 달린 모델이 잘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 제가 네네 간혹 가다가 이게 BMW에서 또 네. 레이저 라이트를 넣어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네. 모델 이름이 이노프리일 거예요. 음. 제 생각에는 320을 살 거면 무조건 이노프리 사시는 게 이득인 게 이노프리는 반자율 주행이랑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 제 레이저 유무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고 아마 있는 걸로는 아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노프리를 사게 되면은 HUD 저는 HUD가 달려있긴 한데 없는 것도 많거든요. HUD랑 전동 트렁크랑 반자율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320i 프로옵션은 이노프리라는 모델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엔카에는 네. 그 이노프리라고 안 없어요. 써있잖아. 없어요. 네. 와. 눌러서 보시면 거기 이제 이너프리는 이너프리라고 강조가 돼 있거든요. 매물 강조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너프리라고 따로 써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반도체 때문에 그쵸? 맞아요. 차량이 진짜 많이 좀 다른 지금 것 4 같아요. 시리즈도 G바디 4 시리즈도 몇 년씩까지는 뽀피가 있고 그때 휠이 좀 별로고 23년식부터는 맞아 그 전 모델은 레이저가 빠지고 뽀피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23년식부터는 레이저를 다시 넣고 휠을 19인치로 올려주고 뽀피를 뺐어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BMW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 차주분들만이 아는 건데 그런 제가 좀 그거는 있는 이제 것 좀 추후에 좀 네네. 제가 또 다시 좀 정확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금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한다면은 기본 순정 룩은 별론데, 그렇죠? 아니 별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 시리즈 디자인 솔직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HI가 나왔지만 HI보다 이게 더 이쁘다 생각을 하는데 레이저 없는 게 조금 아쉽다. 레이저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렇죠. 그리고 순정도 괜찮지만 이거는 좀 약간 룩이 또 되어 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주유소로 갔는데 기름 넣고 있는데 이게 340i예요? 물어보더라고요. 320입니다. 다미국입니다. 이쁘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뒤에도 엠블럼도 다 떼셨어요. 그 전차 주머니 떼신 네, 거죠? 전차주분이 전차 주머니. 원래 여기 엠블럼도 검정색으로 돼 있었는데 아. 제일 싫어하는 게
게 그거라서 어. 바로 됐어요. 네. 자, 실내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LCI부터 ID8이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E클래스 네. 2300 같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여기 없고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요. 일자거든요. 기어도 이게 빠지고 그냥 꼼지락꼼지락하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일단 ID7이 더 좋고요. ID8도 좋은데 너무 BM 맛이 없어요. BM의 실내는 원래 딱 요런 단초랑 그리고 요 주황 색깔 불. 요게 그리고 또 ID8은 또 요게 없거든요. 즐겨찾기가. 네. 근데 저는 요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앰비언트도 옆에 여자 태웠을 때 받고 싶다고 바로 눌러가지고 바로 바꾸고. 또 코딩이 돼 있어서 요거 말고 다르게 뜨거든요. 원래 이게 원래 순정인데 제가 코딩을 해서 이걸 늘렸어요, 색을.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돼서 다른 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보라색 눌렀는데 초록색 나오잖아요. 그러네. 이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카플레이 바로 누르게 MB 바꾸고 이제 내비를 봐야 되면 바로 이 8번 누르면 카플레이 바로 뜨니까. 근데 이제 ID8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BMW는 주황색 불이 좀 간지나 생각하거든요. 보면 다 주황색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근데 이게 주황색 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ID7이 좋습니다. 네.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3 시리즈가 드림카 했으니까 전날 잠이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안 믿겼거든요. 오늘 때 딱 타가지고 잘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오는데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이게 3 시리즈가 맞나 싶고. 네, 저는 일단은 그랬는데 타다 보니까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서. 자, 이 차도 뽑기용 같은 게 존재하나요? 뽑기운이요? 있겠죠? 제 차는 없는 것 같은데. 점차일분도 애초에 또 5만 킬로 탄 거 치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를 제가 가지고 와서 뒷자리에 사람을 아무도 안 태웠어요. 전차주가. 제가 좀 많이 태우고 있고 지금 짐을 좀 많이 태우고 있네요, 그렇죠? 짐도 많고 근데 항상 어디 갈 때 제 차로 이동하는 편이라. 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 점차주분이 하신 335i 룩이랑 제가 한 거고 M3 스타일 저기도 찍으면 좋을 거예요. 그 뿔미러하고 그 다음에 그 알리에서 샀어요. M 퍼포먼스 스타일 바지. 순정 아니었어요? 프런트랑 사이드랑 퓨저. 따로 하신 원래 거구나. 퍼포먼스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비싸잖아요. 알리에서 샀었겠고 똑같죠, 근데? 카본의 퀄리티가 좀 안 좋아요. 카본 퀄리티가. 그것만 빼면은 사실 똑같고. 그 다음에 포일러 M3 스타일. 그것도 역시 알리발고요. 그 뒤에 범퍼에 기어 그 덕트 부분에 카본 룩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알리발.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알리 만세. 그리고 또 있다. 순전백인데 전차이분이 팁을 4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소리박을 달아놨거든요. 320i에다가 달려있어요 지금. 근데 떼야 되는데 15만원 달라 그래서 아깝더라고요. 일단 달고만 있고 전 소리박 절대 안 끼고 다니고. 그 원래 순정배기가 스포츠 모드를 넣고 RPM 4000 이상 이 정도까지 올려야지 가변이 열려요. 기어 다니기 때문에 이제 가변배기 상시 오픈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꼼수인데 약간 그 뒤 라이트 쪽 트렁크 연 다음에 퓨즈를 보면은 여기 옆에 보면 퓨즈가 지금 빠져있는 게 여기 있어요. 빨간 색깔 뭐 있거든요. 있어. 그게 퓨즈인데 뽑아버리면 그 배기가 계속 열려있어요. 그걸 뽑아버려요. 지금 이제 상시 오픈입니다. 상시 오픈. 네. 자, 이 차의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솔직히 검은 시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밝은 시트를 좋아하거든요. 베이지나 꼬냑, 블랙 시트인 거예요. 이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 여기가 알칸테라로 들어가요. 딱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딱 알칸테라고 딱 지금 딱 하나 막는 부분만 딱 알칸테라고 나머지는 가죽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보다는 이쁘고. 단점이 근데 차가 시커멓고 시트도 시커머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요. 제 썬루프를 항상 여기 히팅만 해놓고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덜 더워. 열이 이만큼 조금 빠져가지고. 근데 딱 하면은 너무 뜨겁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차의 포지션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제가 약간 누워서 운전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다. 네. 혹시 키하고 차주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제가 몸무게는 안 지는 지 좀 됐는데 대충은요? 175에 75kg 정도? 75kg? 네. 이런 체형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키가 좀 크면은 5 시리즈가 맞지 않을까? 키가 좀 크면은? 네. 키가 좀 큰다는 건 한 185 넘어... 180? 190? 190? 190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190? 때는. 모르겠네요, 사실. 일단 한 그 정도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거의 그냥 대한민국 평균은 다 어차피 키 크신 분들은 알아서 함을 안 타셔가지고 다른 5 시리즈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는 때로 이제 한송 운전할 때도 좀 있잖아요. 있죠.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또는 좀 어떻다고 보면 저 이렇게 운전할 때 주로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네네. 아니면 이렇게 운전하던가. 네. 너무 좋습니다, 위치. 위치 제가 K8 살 때는 그때 너무 낮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면 딱 맞다. 네, 딱 좋아요. 저희 이제 앞에 택시가 좀 갔으니까 우리 네. 저 앞에서 우회전 하시도 잠깐 차 세울만한 데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좀 안전한 데로 좀 알겠습니다. 가서. 네네. 그래서 왼팔이나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이 핸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솔직히 그 한따 핸들이라고 있거든요. 간단히. 바느질하는 거 아, 예.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노가다라 그래서 아, 그렇다. 바느질을 잠깐 그 말씀은 막 약간 순정 핸들이 좀 뭔가 좀 이 느낌이 좀 별로라는 건데. 아 집에 253 AMG가 있는데 네. 어머니처럼 네. 그게 알칸타라 핸들인데 그거를 제가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알칸타라 약간 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느낌이. 아,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알칸타라를 씌우고 싶은데 음. 바느질하기도 귀찮고 또 핸들 작업을 하자니 돈이 들고 그래서 여기로 여기 그냥 뭐 아무 데나 지금 왜냐면 이제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냥 요 네, 쪽에다가 알겠습니다. 잠깐 세우시면은 네네. 오케이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핸들의 무게감이죠. 스포츠보드 넣으면 돌릴 때 좀 무거워지고 에코는 가볍고 네. 그래도 K5보다 무겁. 당연하죠. 엠팩이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면 가벼운 것과 이 지금 엠팩의 이 핸들의 무게가 둘 중 하나 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 택할까요? 핸들이죠. M 핸들. 이게 그 럭셔리 핸들은 안 이뻐요. 안 이뻐서 단순히. 그리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원래 K5 것이었고 네. 보통 달리는 차는 디컷 안 넣어주는 거예요. 또 왜 디컷 안 넣어주나 생각을 찾아봤는데 이게 오피셜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BMW 옆으로 가는 차잖아요. 돌리기 드리프트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핸들 무게감도 나는 이게 딱 좋은 것 같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묵직하고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게 좀 낫다. 그렇죠? 좋죠. 당연히 좋죠. 네, 디자인도 그렇고. 네. 자, 회전 반경인데 사실 요거는 특이사항이 없죠. 뉴턴 했을 때라든지 주체. 사실 이게 뭐 아반떼 크기라 거의 차이가 아반떼랑 없-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 딱 얹었을 때 그냥 정위치에 딱 바로 있다가 됩니다. 바로 됩니다. 있고 전부 다 원터치죠. 네, 그쵸. 자,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니까 좌측이 크루즈, 우측이 통화와 음량 버튼인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음량이고 음. 음악 넘기는 거. 네. 그렇죠. 이건 좀 어떤가요? 지금 K5를 타시다가 처음에 불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전화 오면 K5는 받는 거 끊는 거 따로 있었거든요. 그치, 따로 있지. 얘는 받는 거 끊는 거 하나더라고요. 아,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일단 눌렀어요. 그럼 제가 코딩을 하러 가면서 물어보니까 요거랑 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체주분이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서 제가 배우면서 지금 차를 타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네. 그래도 뭐 위치나 편의성 다 괜찮다고 보면 될까요? 저 전화기 빼고는. 이것도 알고 보면 편한데 처음에 이제 몰랐으니까. 좌측이 확실히 좀 반절 중에 빠져 있는 게 보이긴 한다, 그쵸? 그쵸, 여기 버튼이 거기 버튼이 비어있죠. 비어있는. 핸들 열선도 없어가지고 여기. 그러네. 비어있어요. 네. 자, 와이퍼나 깜빡이 특이사항 없죠? 좋습니다. 좋어. 네. 그다음에 특히 이 BMW 깜빡이 소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코딩을 해서 롤스로이스 깜빡이를 바꿀 수 있거든요, 소리를. 네. 저는 안 했어요. 이 그래요? 소리가 좋아서. 이 소리 좋아서? 네. 롤스로이스 깜빡이 소리는 뭐예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달라? 네, 지인이 똑같은 거 타거든요. 22년식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게 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네. 자, 계기판 한번 좀 여쭤볼게요. 풀 디스플레이인데 네. 좀 어떤가요? 좀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뭐 편의성?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코딩으로 게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인수했을 때 계기판이 330까지 돼 있었어요. 네. 340 계기판 돼 있었거든요. 네. 여기 M340이라 써있고 네. 근데 저는 굳이? 굳이? 그래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바꿔놨고 동생이 이번에 똑같 220i를 샀는데 걔네 계기판을 알피나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저 알피나를 할지 아니면은 그 MB라고 해서 15만 원인가 주고 하는 게 있는데 M3 계기판에 여기 이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할지 어차피 그냥 감성으로다가 감성으로다가. 어차피 못 나가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이쁘니까 M3 계기판을 할지 알피나를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코딩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코딩을 해야 되네요, 그쵸? 저희 아버지가 S6를 타시는데 튜닝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선물로 코딩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센터를 갔다 나오는데 코딩이 풀리겠죠? 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코딩 다시 해갖고 오면 안 되겠냐. 네, 왜냐면 이게 오토 스타트도 원래 이제 시동 끄면 꺼지잖아요. 그쵸. 근데 코딩으로 이걸 고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치. 상시 오프, 상시 온. 그다음에 안전벨트 소리도 없앨 수가 있고, 뭐 계기판도 원하는 대로 되고, 여기 뭐야 불도화가 앰비언트도 할 수 있고. 근데 기능이 엄청 많아요. S6나 이런 거는 이제 반자율 중에 있는 차들은 막혀있는 기능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거를 이제 풀어버리니까.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X6 같은 경우는 깜빡이 켜면 차선 변경을 안 하는데 코딩을 해서 풀면은 차선 변경을 해요.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변경. 확실히 BMW 코딩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HUD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가요? 이게 HUD도 시인성 너무 좋고 딱 앉았을 때 HUD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높이 조절도 되더라고요. 위아래 각도도 되고 양옆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기 좋은 것 같아요. 자, 모니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모니터 편의성이라든지 시인성, 인터페이스라든지 어떤가요? 이 모니터? 딱 좋아요, 크기. 일단 카플레이 무선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선? 네. 무선 좀 약간 짜증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근데 단점과 장점이 좀 커서 저는 무선 카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사실 이런 버튼율도 비상 깜빡이부터 해서 밑에 공조기 쪽 버튼율도 다 괜찮나요?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조기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를 만지면 같이 올라가는데 네. 여기를 한번 만지잖아요. 그럼 이제 활성화가 풀립니다. 같이 같이 안 돼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공조기 소등 들어가서 다시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야지 동기화가 되거든요. 뭐야, 이거 불편한 거야? 아니면은 뭐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네, 좋을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지인 중에 음. 비행기 타는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때. 네, 그래서 이제 동생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발사장이 귀찮으니까 귀찮잖아요. 동기 다시 그렇죠, 하기.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할 테니까 얘기를 해줘라 이러고 있어. 자, 정말 지그차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지그차게.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찍었다 보면 거의 쓰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저도 이제 한 달 차라서 그런 것 같고 타다 보면 안 쓰지 않을까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기어브 네. 쪽으로 가서 기어브에 있는 버튼부나 위치나 편의성들은 다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이 조고 좋아요. 다이브스에서. 다 좋고 좋죠. 맨날 심심하면 하는 게 이게 좀 미션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맨날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네. 심하게 돼 심심하면 아니면 또 심심하게 노는 게 이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힘들게 시도 시간이 잘 간단 말이에요. 미션이 안 좋으니까 근데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네. 가끔씩. 가끔씩. 네. 그러니까 스포츠 버튼이 약간 밑에 있잖아요. 네. 컴포트라든지 이거 네.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그차에다가 해놨습니다. 네. 누르면은 어디 몇 번이더라. 안 써가지고 잘. 정말 잘 안 쓰셨네요. 아니 뭐 사실 해놓고 안 썼어요 거의. 그냥 주로 이제 네. 그냥 에코 모드도 많이 쓰시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또 스포츠가 플러스 원래 없는데 코딩하면 플러스 생겨요. 스프리. 달라요? 배기 수준이가 좀 커집니다. 배기 소리가 좀 커진다. 네. 아. 팝콘은 좀 다 터집니다. 팝콘은 잘 터지고. 네. 자, K5를 타시다가 이런 버튼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떠해요, 좀? 편한가요? 아니면 좀 더 좋은가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감성적으로? 그래도 편의성은 K5가 짱이 관절 정리 그렇고. 옵션 부분은 아무래도 구성차가지고 운전의 재미는 확실히 BM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는 BMC. 자, 그 다음은 수납 공간이죠. 이런 네. 뭐 앞쪽 컵홀더 쪽이라든지 좌우 이런 수납 공간들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좋죠. 나쁘지 여기 않은 뒷자리도 좁은 줄 알았는데 음. G70 타는 형이 딱 앉아보더니 자기 차보다 넓다고. 뒷자리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잘 그리고 보이죠. 그게 혼자 타는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먼저 탈 때는 뭐 이렇게 뭐 짐도 이렇게 다 놓고 하니까. 다 들어가니까 뭐. 다 들어가니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 양옆에 다 있으니까. 승차감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승차감이요? C클래스보다는 딱한데 그렇다고 막 허리 아파 이 정도는 아니고. K5랑 비교하면 K5도 좀 단단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K5가 보다 얘가 조금 더 딱딱하긴 해요. 조금 더. 네. 하준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준이 개인적으로는 이 승차감에 대해서 좀 이 딱딱한 승차감. 저는 좋습니다. 차준이 너무 좋다. 저는 좋아요. 네. 좋다. 그러면 차준이 좋다는 거는 누가 또 안 좋다는 분도 좀 귀찮다는 건가? 파란 거 타는 사람들. 사람 타는 5 시리즈라든가 아.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은 좀- 따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경우도 제 있구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서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하거든요. 뒷자리 혹시 전기차를 세게 넘으면 뒤에서 욕이 날라와요. 뒤에서. 씨발 막 이래요 뒤에서. 네. 네. 그런 게 나던데 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나 좋다. 뒷자리 제할 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자, 주행지가 가속력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진짜로. 뭐지? 이게 출력이 K5랑 똑같아요. 그래서 느리겠지 음. 생각을 하고 이제 인사하고 오는 게 스포츠 플러스를 딱 밟았는데 내가 알던 180마력이 이 출력이 아닌데 분명 K5 살 때 180마력은 답답해 아까 죽는 줄 알았는데 딱 밟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지? 180마력이 이렇게 빨랐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미션 거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션 영향이 ZF가 들어가거든요. 네. 뭔가 BM이 만드니까 달라요. 180마력 또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생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BM이 좋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차량의 가속감도 지금 현재 가속력도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되겠죠.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네.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는지? 진짜 근데 잘 밟는 편이 아니라 괜찮아요. 200? 200? 네. 200까지 밟았을 때 딱 한 번. 보속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근데 또 제가 또 후륜이 처음이라 네. 이거를 안정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후륜 안 타봐가지고 한 번도. 200까지 집에 밟았을 그 때 253 AMG도 사륜이라서 저는 이 후륜이라 무섭고 일단 무서움을 좀 그래서 타다 보면 좀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다. 후륜이랑 친해지는 중이라. 한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 부터는 조금 무서움을 느꼈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근데 진짜 안 밟고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맨날 503건 지키고 다녀가지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이죠. 브레이크. 이게 원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이게 진짜 좀 특이한 게 19년씩은 포피예요. 어렵다. 20년씩이 뺐어요. 21 뺐고 22 뺐어요. LCI 있죠. 네. 또 포피가 들어가요. 근데 브레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원피 치고는 잘 쓰는데 뭔가 좀 두 번 정도 박을 뻔한 적이 있어서. 좀
천천히 다 다니는데도 네. 그런 적이 있었다. 자, 코너링이죠. 좋아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그게- 아직 말했듯이 후순구동이랑 친해지는 중이라 네. 무서워서 코브의 속도를 못 내겠더라고요. 좋다라고 느낀 거는 어떤 거죠? 확실히 안정감은 있어요. 음. 그러니까 K5를 50을 돌았을 때랑 얘를 50 돌았을 때 253이랑 253 엔진을 50 돌았을 때랑 달라요. 확실히 얘가 좀 잘 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253 엔진은 사륜인데도 벤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없는데 얘는 적어도 미끄러지지 않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 느낌을 또 들더라고요. 오. 네. 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아까 제세프 미션. 아 좋습니다. 미션 너무 좋다. 좋아요 진짜. 좀 어떻더라 보는데 좀 뭐 특이사항은 좀 없을까요? 뭐 좀 한번 미션 딱 밟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굳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뭐 변속을 제가 딱 하려고 하면 네. 이미 변속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모르지 PDK 급은 아니지만 욕먹을 것 같은데 PDK랑 비교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아니 PDK도 ZF 거니까 네, 그 정도로 변속 변속이 생각보다 괜찮다. 변속 충격이라든지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충격은 당연히 있죠. 어. 근데 심하진 않고. 심하진 않고 약간 좀 변속 그러니까 나 운전자가 재밌을 만큼만 줘요. 좋은 거네 그러면. 네, 재밌으라고 주는 충격인 거예요. 네. 확실히 진짜 드라이빙에 좀 맞춰져 있는 차량이라 보면 확실히 운전 좋아하는 BM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좋아하면 그 네. 정도로 자 모드별 변화죠. 이게 보니까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제가 그렇죠? 대입만 바뀌는 걸 찍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코를 넣으면 RPM이 안 보여요. 그러네. 이렇게. 이게 좀 단점인 건 저는 이게 좀 아쉽니다. 팝콘은 그러니까 버블이 승도 터지는데 딱 요 정도 올려야 터지는데 이게 안 보여요 에코에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100이 들려달라고 컴포트나 스포츠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일단 세 가지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스포츠 플러스에 에코도 에코 인디비주얼. 컴포트도 컴포트 플러스 있고. 컴포트 플러스는 또 뭐야? 이건 뭐예요? 뭔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있더라고요. 뭔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뭔 차인지는 모르겠다. 네네. 실제로 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주로 에코프로 다녀서 왜냐면 에코프로가 연비가 진짜 사기예요. 컨버터로 넣었으나 이게 보통 일반 차들은 에코나 컨버터는 연비 차이가 크게 안 나잖아요. 근데 BMW는 에코프로냐 아니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거의 대부분 에코프로로 다니고 있어서 다른 버전은 솔직히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차의 엔진은 배기음인데 물론도 터지고 콩까지는 아니고 버블 정도. 버러러럭 그냥 이 정도예요. 네. 순정이잖아요, 그렇죠? 순정입니다. 어때요, 순정? 이 사운드? 처음에 배기 튜닝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타다 보니까 그거는 냉각 시동을 다 걸잖아요. 엄마한테 전화 와요. 시끄럽다고. 근데 배기가 순정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하려다가 쏙 전화 받고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놓고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할 것 같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아쉽다는 거네, 그렇죠? 배기에 있어서. 제가 전에 타던 K5가 그때 가끔씩 영상을 저도 가끔씩 봐요 지금. 근데 말을 하고 주행할 부웅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K5 전에 타던 게 소리가 워낙 컸었어가지고 전체가 배기가 순정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배기를 했었으니까 또 할 것 같긴 해요. 할 것 같다. 배기가 좀 들리긴 들리지만 좀 타다 보면 타다가 보면. 나중에 하지 않을까. 자,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보니까 그냥 일반 순정 스피커 같아요. 네, 하만카돈이 빠져있고 저는 진짜 하만카돈이 빠져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이거를 만져놨어요. 튜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졌고 설정에서 여기서? 와 장난 아닙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주로 웨이브를 듣고 다니거든요. 네. 웨이브를 딱 듣고 주차를 딱 하는데 볼륨 음악 꺼졌구나. 볼륨을 네. 3사로 해놨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시끄럽대요. 집에 들린대요 소리가. 근데 나는 진짜 소리가 작았는데 쿵쿵쿵쿵쿵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으로 그냥 순정 초기화 상태에서는 별론데 약간 좀 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저에 맞게끔 조절하면 오디오 튜닝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들진 않아요.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 사실 아까 수납 공간 얘기할 뒷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레그룸 등받이가 또 헤드룸이에요. 타보면 될까요? 뒤에 사람을 태웠을 때 어떤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돼지도 많이 돼지들도 많이 태워봤는데 다들 그냥 하는 말이 와 뒤에 생각보다 되게 넓다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어 폴딩 안 해봤나요? 모르겠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트렁크는 조금 작다. 근데 차 크기가 있으니까 착하기 비해서는 작은 것 같다. 패밀리카로서 또 이 차량을 또 320i 생각보다 분명 계시잖아요. M100으로. 제 주변에는 제 친구 아버지가 이걸 타시거든요. 아버님께서 330이긴 한데 근데 패밀리카로 쓴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나이면은 조금 좁지 않을까? 무슨 나이대라면 20대 초중반? 20대 후반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
아래까지는 뭐 아, 자녀가? 자녀가. 그러니까 패밀리카가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그러니까 키가 좀 크고 이러면은 조금 좁다고 느낄 느낄 수도 수는 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자리 뒤에 또 충전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또 에어컨 이런 거 뒤에서 또 뒤에서 껐다 켰다가 돼서 앞이랑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키가 크거나 하면은 조금 편할 수도 있으니까. 중학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까지는 뭐 괜찮을 것 4인 같아요. 가족 기준으로. 네. 처진님 봤대요. 자, 처진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의 장점이요? 네,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 글쎄요. 다 말했죠? 네, 사실 제 나이가는 너무 가분하고 좋은 차라. 근데 메모리 되는 건 좀 신기했어요. 아, 메모리? 이급 메모리 있는 거는 신기했고 이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면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단점. 내가 타보니까 단점인 것 같아. 말할 걸 생각을 해놨는데 네, 까먹어가지고 지난번에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단점. 네. 일단 옵션 확실히 옵션. 국산 신작사다가 엔트리급 수입차로 내려오니까 옵션 부재가 조금 많고 옵션 부재라면 이제 반절징이. 반자율증도 빠졌고 핸들에서 빠졌고 근데 또 옵션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반자율증이 빠졌는데 스마트 크루즈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기한 게 반자율은 안 되는데 핸들은 잡아주고 또 신기하게 긴급제동을 또 돼요. 긴급제동도 되고. 근데 또 반자율은 안 돼요. 그리고 트렁크가 수동인데 킥모션은 돼요. 약간 좀 옵션이 좀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렁크는 수동으로 여기자꾸 해야 되는데 킥모션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자,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찾았다. 뭐죠? 단점에는 단점인데 이게 후진을 하면은 요게 있어요. 그러면은 후진 기억 기능인데 제가 앞으로 차점만 갖다 보여드릴게요. 후진 기억 기능? 그러니까 계속 후진을 하고 이걸 누르잖아요. 뭐야? 차가 가요. 왔던 길만큼만 가요. 그러네.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제가 느리게 갔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엑셀을 좀 세게 밟고 갔다가 이 정도 속도에도 후진을 딱 하잖아요. 키잖아요. 갑자기 제가 풀악셀을 밟아요. 또 안 가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조건이 좀 이상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게 속도가 좀 빠른 상태에서 전진을 하면 후진을 풀악셀로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똑같이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골목길 이런 데서는 되게 좋거든요. 좁은 데 있어요? 좁은 길 가끔씩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차 돌려서 나오기 애매한 상황인데 후진하기 좀 힘들고 이러면은 그냥 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후진하다가 긴급제동이 또 있거든요. 후진 긴급제동이 있는 게 뭐냐면 차 가까우면 멈춘단 말이에요, 차가. 네. 근데 이게 껐다 켜서 되는데 켜놓고 다니는 이유가 박으려고 하면 차 멈추니까 그건 좋은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 혼자 멈춰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엑셀 밟아서 차가 안 가요. 뒤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단점이 하나죠. 점이나 단점. 네. 자,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단점. 정도?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은 주차 보조기는 똑같은 거.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사실 뭐 차 사고 나서 좀 그런 생각 많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들죠. 네. 그런 게 좀 현재 있으신지. 장기 렌트만 아니었으면 사고 싶은 메모리 좀 많았거든요. 330 이 중에서도 330이가 연비가 30 나오는데 튜닝이 된 게 좀 많아요. 330이가 330이를 솔직히 연비 때문에 타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출력 때문에 타요. 저는 연비 때문에 타지만 그리고 뭐 솔직히 이게 79만 원이지만 이 돈을 조금만 더 주면 5 시리즈가 보이거든요. 친구가 이번에 BM을 살라고 막 임진중고차 매장 돌아다녀가지고 같이 봤는데 530Y가 한 달에 70만 원, 75만 원인 거예요. 내가 4만 원 내가 더 비싼데 그래서 좀 알아보고 살 거 그랬나. 너무 이거만 꽂혀갖고 이것만 좀 봤는데 다른 메모리 좀 볼 거 그랬나 그 생각이 조금 드림카가 원래 3시리즈였는데 막상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 조금 더 좋은 거 샀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그렇게 5 시리즈까지도 보시는 거보다. 그쵸. 이왕 5 시리즈 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네. 그 대신에 이제 5 시리즈 또 운전하는 재미가 또 떨어지지만 530은 또 괜찮아요. 520은 솔직히 느리거든요. 530도 괜찮아요? 530은 출력이 높아서 네. 자, 이 차 가지고 와서 딱히 수리하신 건 없으시죠? 그쵸? 수리한 거는 보증에 대해 수리하신 거 일단 보증 지났고요. 네. 정말 신기한 게 20년씩은 보증이 아직 안 지났거든요. 네. 21년씩만 지금 보증이 지나. 21년씩 때부터 보증을 줄였어요. 기간을. 2년을 주신 거예요? 네, 2년으로 줄였는데 전체 연장을 안 해놔서 저희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BSI만 나와 있는데 가져오자마자 막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교환할 때. 마이 BMW 어플에 연동을 해놓으면 교환해야 될 게 쫙 뜨는데 경고등이 엄청 뜨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랑 브레이크 패드. 어플에서 아니면 실제 여기서? 어플이랑 차에서 둘 다 뜨는 거예요. 뭐지? 센터 예약을 해서 갔는데 BSI로 엔진 오일 보충이랑 패드랑 디스크까지 교환을 받았어요. 보증 기간 지나도 BSI 연장을 최대로 해놓으면 10년까지 된대요. 소모품 교체가. 그래서 괜히 BMW가 합부가 많은 거 아닐까. 그래서
어차피 수납 교환을 10년까지 해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BMW 서비스 센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벤츠보다 BMW가 월등히 많아요. 네. 벤츠 1, BM 9거든요. 비율이 지인들 같이 막 가고 이랬어요. 이거 사기 전부터 하는 말이 항상 BM 센터는 칭찬을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인분은 차에 출고하는 날 출고하고 나서 차에 하자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대응을 되게 잘해줬어요, 센터에서. 네. 보통 막 고개는 떠넘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바로 해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도 차주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 보면 되겠네, 그쵸? 일단 예약이 편한 게 좋아요. 예약은 벤츠는 그 253이 아파가지고 예약을 맡겼는데 2달 걸린다 예약하는데.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예약을 하고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5월달에 예약해갖고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 가능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막연하게 이제 뭐 국산차를 타시거나 또는 뭐 첫 차를 또 BMW 3시리즈를 또 사고 싶어 하신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연 내가 이거를 품값이라든지 뭐 이런 뭐 수리비라든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차주님은 그래도 한 달 동안 또 거의 4,000km를 또 주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K5도 또 타보셨으니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증 수리 부분은 국산차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K5 차에서 엄청 많이 싸웠더라. 정말 많이 싸웠고 사람들이 제 차만 보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직원들이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좀 유명할 정도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 보증기간 내에선 다 해줘요. 엔진오일도 경고등만 뜨면 그냥 바로 해주고요. 보증기간 연장돼 있고 BSI 연연되는 차를 구매하시면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는 큰 돈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연장된 걸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게 연장하는 게 꽤 비싸더라고요. 거의 200 하더라고요. 차마다 다른데 3시리즈가 한 150인가 그럴 거예요. 7시리즈 이런 거는 막 300, 400하고 M8 이런 거. 근데 걔네는 부품 많으니까 아무튼 연장을 돼 있는 차를 중고로 잘 구매하시면 내가 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한전우가 해놓은 걸 사자. 그리고 이제 한전과 한 가지 아쉬운 점이 20년, 19, 20, 21년식은 그 원격 시동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키를 요걸 3번 누르면 이렇게 3번 누르잖아요. 그럼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얘 안 돼요. 40만 원을 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영수증을 안 사놔서 저도 사야 되는데 또 시형은 또 되거든요 이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서비스 센터에서 파는 거예요? 어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핸드폰에 마이 BMW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마이 BMW라는 어플이 있는데 사야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구매하기라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그래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맞아 여기다 여기 아무튼 여기 어디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구매하시면 어플 돼요. 통해서 구매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장점인데 전 요 키를 주로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뭐죠? 디지털 키예요. 시동을 끄고 차 키를 이제 제가 밖에다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동 못 거잖아요. 좀 걸었는데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이제 요거를 여기 싹 다 치우고 앞을 이 앞을 좀 치워놓고 딱 그 무선순환 트레이 있죠? 거기다 올려놓고 시동을 걸면 걸립니다. 이거 빼면 어떻게 돼 또? 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차키 빨리 찾으세요. 차키 빨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차 문도 이걸로 열려요. 진짜로? 네. 좀 이따가 제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요. 그냥 차키를 이렇게 대면 되는 거야? 그 문 손잡이 있죠? 손잡이. 거기다 이렇게 대면은 열려요. 근데 요거를 들고 다닐까 했는데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치, 잃어버리면 또 차 문 아예 못 여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있고 학교 다닐 때는 이 키를 들고 다니려고요. 굳이 이 키 들고 다녀봤자 교수님들도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서. 그치, 차라리 키가 낫지. 얘는 근데 BMW 엠블럼이 없잖아요. 그쵸. M밖에 없으니까 모르지. 일반인은 차 좋아하는 애들 아는데 뭐야 이러면 이거 차도 이렇게 말해도 되니까 이걸 들고 다니까 좀 싶어요. 핸드폰 여기 뒤에다 이렇게 넣어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차주님께서는 이제 월 얼마를 벌어 이 차를 또 있냐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집에서 다 GB를 받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름값만 제가 알바비로 분담하는가. 넘어갈까요 그냥? 네,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괜히 말하다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90번의 그럼 장고장인데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차 뭐 이렇게 걸면 되니까. 나올 수 있구나. 충분히 잘 되는. 이 차의 90번 그럼 장고장은 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르겠어요. 가죠 거기까지는. 비오모르크를 봤을 때도 딱히 장고장이 있다는 내용은 본 것 같아요. 잡소리나 풍절음은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차량 이슈도 딱히 뭐 일단 뭐 옵션별 차량도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 시간이랑 날짜, 뉴스 간단하게 나오죠. 나오고 여기 위치랑 그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교통량 나오고 연비 나오고 8.7에 49km 왔다 주행했다 이거고 여기가 이제 음악
되면은 무슨 음악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 나오니까 괜찮은 거. 네. 야,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필터링 안 하고 얘기해도 돼요? 네, 저 형. 아, 이 새끼가 왜 BM을 타냐.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이 새끼가 나보다 BM을 빨리 타냐. 아.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무슨 BMW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치, 그치. 저희들한테는. 아, 그럴 수 있지.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아, 하차가. 저는 네. 딱히 이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아,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뭐 굳이 이거를 자랑할 필요는 없으니까. 멋있어요. 하차가 340도 아닌데 뭐. 하차감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희 제가 사는 동네가 워낙 부자들이 많아서 3 시리즈는 솔직히 좀 명함도 못 내미라서. 네. 근데 아마 학교를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학교 아직 안 가보셨다고. 지금 방학 기간이라 아, 그래요? 이 차도 방학에 사가지고 아, 네. 학교에 산 건 알아요. 아, 하긴 알고. 선배들한테 분명 연락이 오긴 했어요. 아, 그거 부럽다고 아. 태워줘라, 학교에서 개강하면 태워줘라. 태워줘라 이런 아. 얘기는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왜 BM을 타냐,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많을 텐데, 블레로, 네. 320i M 스포츠도 그러고. 그냥 제가 한 줄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거. 옵션 필요 없고 이쁜 게 좋다. 그럼 사세요. 아, 예쁘게 좋다. 근데 옵션이 좀 필요하다. 그럼 사지 마세요. 아, 옵션 필요하다. 어차피 이너프리로 구매하시고 그냥 이너프리 사라. 외관을 이렇게 꾸미는 게 조금 더 이득이실 거예요. 얘는 어차피 솔직히 뭐 휠 조색하고 크롬 죽이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롬 죽이기 해봤자 25만원 30만원 하고 휠 조색 하는데 한 4, 50 하니까 그냥 이너프리로 구매하셔가지고 옵션 빵빵하게 사시고 외관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더 싸게 먹히실 거예요. 야, 이게 연식별 차이, 그 차량은 이게 연식별 차이 그게 정확히 다 모르죠. 딜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는데 이게 그 신차 그러니까 이게 또 신기한 게 또 신차도 옵션이 조금씩 다른 게 맞아. P0 마이너스 뭐 P1, P2, 뭐 P3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P1은 뭐가 빠지고 P2는 뭐가 추가되고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그 어프로치 북이 있어요. 신차 계약 하실 때 딜러들이 주는데 거기 써 있어요. P1은 뭐가 고 뭐 P2에 뭐 플러스 추가 아니면은 뭐 삭제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걸 잘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메모리 있는데 옵션 뭐뭐인지 모르겠으면 거기 이제 엔카 이런 데 보면 다 써 있을 거예요. P1이다, P2다 써 있는데 그 연식이 P2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다 이것만 알면은 돼요. 좀 어려워요. 블랙스2 같은 경우도 아까 뭐가 좀 빠지고 뭐가 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제일 큰 거 핸들 열선이랑 핸들. 그다음 뒷자리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스키스루가 아예 없어요. 아, 술 빠져있고. 그 다음에 반제로 좀 빠져 빠져 있고 어라운드 뷰가 없고 근데 어라운드 뷰는 3 시리즈에 원래 없다는 것 같아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던더 트럭 빠지고요. 이 정도? 반대로 또 블랙스2에서 또 들어가는 거가 좀 있다면 없어요. 없네. 네. 아 외관 알칸타라? 19인치 휠 19인치 330i 휠 아. 330i 휠인데 블랙 도색돼 있는 거 들어가고 크롬 주기기 그럼 돼 있는 거 돼 있는 시트 블랙 시트 들어가는 거 블랙스라이더?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빼고 없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40만원 더 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차이 안 40만원이 더 저렴하대요 이 차가. 아, 반절중만 해도 40만원 그 그러니까요. 이상의 차이가 있- 가성비가 더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호구 에디션이라고 하죠. 오버야. 네. 전 중고로 샀으니까 어쨌든. 중고로 샀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차 중에 네. 3 시리즈 경쟁차면 C클래스도 있고 C클래스는 A4죠. A4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내는 확실히 C클래스가 갑이에요. 집에 벤츠가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벤츠 미션이 너무 별로라는 거죠. 네. 너무 그냥 너무 꿀렁거려요. 너무 꿀렁거리고 차하고 그냥 거의 비슷하다는. 스타트보다 미션이 안 좋아서 느끼고 있었어가지고. 정말요. 네. 그래서 이쁜 맛에 사는 거죠 벤츠는. 이쁜 맛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입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얘기한 옵션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이게 5 시리즈가 시형이 곧 나오잖아요. 네. 지금 5 시리즈 할인 1000만원, 1500까지 되거든요. 매달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그 정도 돼요. 320의 심자 가격이면 520을 할 수 있거든요. 옵션 많으신 거 원하시면 아싸리 그냥 320을 사지 마시고 그냥 520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할인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외관은 이쁜데 실내는 옵션이 많이 빠져있다. 한 줄 평? 이쁜 외관과 그렇지만 옵션.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8점을 주고 싶습니다. 8점? 제 차가 너무 좋습니다. 8점? 잠깐만 5점 만점에 8점? 네. 마이너스 2점은 아까 다 말씀하신 이런 단점들 빠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옵션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차량이 어라운드뷰가 다 있고 모든 차량이 반자율 주행이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남들은 뭐가 필요해 이러는데 저는 그걸 써왔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점이 빠졌고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습니다. 연비도 잘 나오고 재밌고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이 차가 빠꾸가 되고 돈이 다시 원복이 됐어요. 네. 과연 이 차를 정말 매력점을 또 사는 거고. 330i를 사든가 아니면은 이너프리를 살 것 같아요.
330에서 아니 아싸리 투어링을 할 것 같아요. 투어링? 네. 투어링 제가 사실 투어링을 사고 싶었거든요.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았네, 그쵸? 아, 너무 많았죠. 어. 엄청 많았죠. 힘들었습니다. 고르는데. 투어링은 또 뭐야? 투어링은 약간 좀 외건이죠. 그러니까 외건일 거잖아. 네. 약간 좀 또 좀 느낌이 또 완전히 좀 다른 차량인데. 저는 투어링 차량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투어링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투어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인이 이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투어링 라인이 사지 않을까? 이뻐서. 네. 자, 제 공식 전시면 다 끝났고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고 이거 좀 빠진 거 있을까요? 아니요? 뭐 궁금한 아, 거는 근데 알려드렸던 게 주행 중에 라이트가 아예 안 꺼지거든요. 꺼졌는데? 현대차는 네. 주행 중에 드라이브 넣으면 안 꺼질 거예요. 네. 꺼지네? 지금 0km라 그랬구나. 어. 이게 국산차는 주행 시스템이 꺼지거든요, 라이트가. 네, 네. 얘는 안 꺼져요. 그러니까 어. 이제 앞차 라이트 끄고 있으면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네. 원래 항상 제가 라이트를 꺼서 알려줬었거든요. 네. 얘는 안 꺼져서 못 알아줘요. 아. 네. 근데 뭐 안 꺼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끝? 네. 재밌었어요. 와, 네. 네. 끊을게요. 네.